자, 92쪽에 용적률 들어가는데요. 자, 뜻은 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죠, 이제. 법에 의한 숫자. 아까 건폐율처럼 뭐 이사친구로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제일 낮은 거 80, 제일 높은 거 1500 일단 그냥 기억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100, 400, 500 이건 방법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여러분? 1500%. 제일 낮은 것은 80 일단 해놓고, 중간에 이제 100, 400, 500 있다. 100, 400, 500. 100에다 400 되니까 뭐 500이 되고 합치니까 1000이 되네. 145, 145. 제일 높은 거 1500%, 제일 낮은 거 80, 그리고 100, 400, 500, 100, 400, 500. 자, 해놓고 합니다. 자, 1500%는 어디가 돼야 돼요? 상업지역. 또 중심상업에 나오네. 그냥 상업지역. 제일 낮은 80%짜리는 그런데 아니, 롯데타워를 왜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처음 하셨는데 질문은 쉬는 시간에 따로 내려오셔서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 자고로 롯데타워는 당연히 엄청나게 높죠. 그거는 기본 중심상업 그 기준에다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고 그래서 특혜 받아서 더 올라간 것이고, 그건 특례 규정이고 지금 원칙하는 거예요, 원칙. 자, 1500%가 상업지역이고 제일 낮은 80%짜리가 어디라고요? 네 가지만 같은 크기죠, 용적률은.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보, 생, 농, 자. 이 네 가지는 80%가 되는 거야, 80%. 제일 낮은 거 일단.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 했습니다. 그럼 100, 400, 500이 남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100, 400, 500 중에서 이번엔 보존할 땅 중에서 이번에 남는 게 뭐예요?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죠? 보생농자 네 가지만 같은 크기니까 아까랑 똑같이 했을 때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잖아요. 여기 얼마라고요? 100. 그러면 주거와 공업이 남네요. 주거지가 더 비싸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500, 공업지역 400. 이 숫자 정도는 최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요? 어디요? 상업지역. 제일 낮은 것은 80. 보생농자 80. 이제 100, 400, 500 중에서 보존할 땅 중에서 녹지랑 계획관리 둘이 남으니까 이것이 100. 주거와 공업이 남으니까 주거가 500. 공업지역 400. 이 정도. 그게 93쪽에 동그라미 2번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넘겨보시면, 글쎄 저 그림대로 하시라니까 그냥 책은 어디라는 것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0이 한 세 분이 숫자 엄청 많죠? 이거는 최소 최대 숫자가 이렇게 다 달라. 최소에서 최대 숫자를 정해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범위 중에서 조를 정하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숫자를 직접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를 물어봤느냐? 크기 순서 비교하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크기 순서는 이 숫자 없이 제가 최대치만 가지고, 아까 우리 어디가 비싸다 싸다 했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나중에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숫자 기억 안 해도 되고,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이게 복잡한 숫자지만 나중에 간단하게 해드린다 그랬고,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넘기세요. 가만있어 봐. 넘겨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나와 있지? 지역 끝난 다음에 나와야 될 텐데. 왜 이거를 맨 뒤에다 갖다 놨나? 자,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냥. 자, 원래 이 정도로 기본에서 하는 얘기라. 지금 지역에서 행위 제한 세 가지를 배우셨잖아요. 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를 배웠는데, 어느 지역인지가 드러나야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할 텐데, 어느 지역이
도관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칩시다. 원래 사계지역으로 지정을 해놔야 된다는데 행정청이 실수로 안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땅 할 때 보니까 도관농지구는 지정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렇다고 행위자를 안 해서는 안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다 지을 텐데 행위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끌어다 쓸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곳에 어느 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할 것이냐는 얘기라고. 자, 4개 지역 중에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지역에 아까 행위자를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지역. 다른 분들은? 지금 저분은 도시지역의 행위자를 적용한대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죠? 이건 제일 개발할 땅, 반대로 제일 보존할 땅이니까. 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요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어떤 괜찮은지 문제가 생기는지. 자, 일단 사계적이 없는 곳에 도시지역 행위자를 적용했다 칩시다. 그럼 이제 짓는 사람 좋아요, 그죠? 제일 개발할 수준에 맞춰서 개발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행정청은 지역을 지정해 줘야 돼요. 계속 내버려 둘 수 없거든, 이걸. 관리계 세워서 이제 사계적 하나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가서 조사해 보니까 요거로 지정한다? 성견지명 이쪽으로 그대로 쓰면 돼. 아까 이거 적용했다 그대로 쓰면 되는데, 혹시 관농자 중에 하나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서 요 중에 하나로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 개발시켜 놨던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상회복 철거시켜야 되겠네? 자원 낭비가 심하겠네요? 자, 이번에 이걸 해봅시다. 자연환경 보존지에 대한 제일 개발을 막는 여기에 대한 행위자를 적용해서 짓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거 나와. 괜찮네? 그때 가서 요거를 지정할 필요가 있어. 이 셋 중에 하나로 지정하게 되면 기존에 묶어놨던 것을 풀어만 주면 되죠? 이미 투입했던 것보다 철거하고 이럴 필요 없겠네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느 지역에 대한 행위자를 적용해야 돼? 원리. 이게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원리예요. 나중에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번엔 그러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번엔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됐어요. 여기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이 안 됐어. 도시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이 안 됐어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느 행위자를 적용해야 돼요? 에이, 한 번 더 써야죠. 녹지라면 셋인데 셋이 다 다른데 왜 이렇게만 얘기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전체 중에서. 에이, 얘 틀려. 이거라고 해야지. 이거라고. 아까 사기 중에 제일 싼 데가 어디예요? 그럼 도시지역 중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써먹어야지. 이거를 보존녹지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야지. 큰일 나. 이런 거 녹지지역 전체도 아니고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 이게 행위제한이. 자, 이번엔 관리지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세분이 안 돼 있어요. 어느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적용해야 돼요? 보존관리죠? 똑같은 논리라니까 지금. 아까 비싸다 싸다 했던 거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다른 얘기하면 틀리잖아요. 114쪽에 우리 책에서 나오네. 114쪽 보니까 114쪽 한번 가주세요. 114쪽 114쪽에 2번 나오죠? 자, 2번에 양가로 1번. 도관농자 4개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지를 지역 안에 건축 제한, 즉 지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보존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 틀리잖아요. 그 아래 보시면 양가로 2번.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세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시 건폐율 등을 적용할 때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보존 녹지에 대한 규정을, 관리지역인 경우라면은 보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행위제한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지역적 구역까지 다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내가 좀 찾았네요. 원래 지역에서. 자, 됐어요. 그럼 지역 끝났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96쪽. 96쪽에 이제 용도지구 들어갑시다.
지금 세부적 내용은 어차피 여러 번 반복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자꾸 왜 그런지 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원리를 하면 반복될수록 아주 튼튼해져. 완전히 튼튼해져 그냥. 자꾸 제가 왜 그런지를 생각하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건 몰라도 96쪽에 자 이제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분류가 이제 3번에 나오잖아. 3번에 자 용도지구 합니다. 자 우리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졌네. 자 우리 법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어요. 법률에 용도지구를 얘기합니다. 경관지구. 자 얘기해보세요. 경관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까지 그 밖에는 없어요. 0으로 정하는데 0에서 하나도 안 정해놨기 때문에 이 9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아유 다행이네. 그래도 여기 책에는 이거 순서대로 법 순서대로 그대로 다 이분이 적어 놓으셔가지고 다른 곳에 나가는 데는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순서를 다 바꿔놔가지고 그냥 이게 순서대로 맞죠. 이게 법의 순서 그대로 맞는데 막 다른 데서는 이걸 막 바꿔놨더라고. 그냥 막 순서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다 바꿔놨어요. 외우라고 바꿔놓은 것 같아요. 외우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지 않을 거라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울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는 여기서 쓰고 말아요. 저걸 제가 계속 쓰기 때문에 저 틀 그대로 외워두시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법에서 9개 정하고 있는데 법 발음이 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0이 종류가 3분 되는 것은 그 종류를 익숙하게 해놔야 되고 3분 안 되는 것은 종류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동그라미 2번이 0에 의한 3분을 얘기해요. 자 우리 나가는 거 일단 쓰고 합시다. 뭐 안 써도 쓰나 안 쓰나. 자 우리 경관지구 0의 종류는 자연, 경관. 뭐라고요? 이럴 수가. 무슨 수변이 나와 수변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경관지구에서 깜짝 놀랐네 지금. 자연경관이 아니고 수변 대신에 시가지 경관에 나온다. 시가지. 아이 시가지라니까 누가 맞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쓰신 분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면 책은 글쎄 쓰신 분이 법 갖고 써도 저도 지금까지 10몇 년 계속 책 써왔어요. 이거 제 책이 아니라서 그렇지. 수변 대신에 시가지를 넣으시라고. 시가지를. 어이구 이거 완전히 큰일 날 얘기네 이거. 내가 순서를 안 바꿔서 내가 잘하셨다 그랬더니만 바로 여기서 그냥 오타가 나오네. 오타가. 여러분 익숙하게 하라고 내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 그냥. 고도는 없고요. 방어 없고 방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시가지랑 자연 이렇게 돼 있죠? 보호지구라면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취락으로,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리고 특정.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과 영의한 3분이고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이 그냥 느낌 잡아서 이렇게 하고 헷갈리기 쉬운 것도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만 쓰고 말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니까 책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공인해서 내는 게 아니고 법전 바탕으로 아무나 쓰는 거예요. 아무나. 쓸 때 실수하면 안 돼요. 법 바뀌는 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경관지구가 자연, 수변, 시가지 이렇게 나눠졌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자연과 시가지에다가 수변은 여기 특화로 들어와가지고 나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법과 영 순서로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 말부터 하셔야 돼. 이 말을 알아야, 이 말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나눠지는 것도 이 말을 붙여야 되거든요. 자,
어떤 것이라는 걸 이건 느낌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땅이 여기 속해 있을 때 지구가 지정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 일단 경관지구는 말 그대로 경관이 경치 같은 큰 아름다움이잖아. 큰 아름다움이잖아. 경관을 보호하려고 지정할 거예요. 그죠? 아, 경관을 망치려고 하겠어? 경관을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해석 보면.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 칩시다. 지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 근데 경관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라면 요걸 막아야 경관 보호가 되겠죠? 그게 경관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판단해봐요. 여러분들 땅이 있는데 경관지구가 지정했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해야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에?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걸 알아야지.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것도 경관에 해가 된다면 그거 경관지구를 지정해서 못 짓게 한다니까요. 그럼 토지 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안 좋은 땅에 대해요. 요거 지정했다고 경관 보호된다고 그냥 또 경사났다. 자, 우리 고도지구는 말 그대로 고도가 뭐예요? 높이를 통제하는 거죠? 고도 높이를 통제하는 거. 이 높이 중에서도 최고한도를 통제. 자, 책 보지 말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고도지구가 높이의 최고한도를 통제. 그럼 높이 최고한도라면 그 높이의 최고 높이가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최고 높이를 넘어서는 못 짓게 하겠죠? 요거 이하로 짓게 하겠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땅이야. 높이 규제되는 것만큼 원래 용도사 지을 수도 못 져. 그러면 최고 높이를 못 지어. 넘어서. 방화지구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방화지구예요. 화재를 예방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에 화재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화재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방화지구 지정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건축 재료 중에서 나무로 된 게 가볍고 참 값도 싸고 그렇단 말이에요. 나무 같은 거 쓸 수 있을까요? 안 돼.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화지구 지정하면은 여러 가지 뭐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통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건축비 올라가. 똑같은 건축물 지어도. 방재라면 화재 외에 나머지 재해를 막는 게 방재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충 안 좋겠죠? 보호지구는 이런 것들을 보호할 만한 것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보호지구에 가서는 보호보존에 꼭 들어간다고. 뭔가 보호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태계 보호지구다 그러면 야생동식물 서식처 같은 거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그래, 정말 안 좋다 해도 괜찮아. 응? 그 보호할 것에 망칠 수 있는 것들 아예 못 줘요. 지역에서 지을 수 있다 해도 이것 때문에 통제받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취락지구면 말을 잘 모를 텐데 다른 건 다 해석하시면 돼요. 취락은 모일 취자 불악 락자를 씁니다. 시골에서는 집들이 모이는 것을 무슨 불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여있는 불악. 집들이 모이는 곳을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를 왜 하느냐? 그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취락을 스스로 고치기 정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취락 정비를 해 주려고 지정하기. 취락지구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좋지. 이건 좋지.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취락 정비를 도움 받는 것만큼 좋을 거예요. 이용과 치고 올라가. 개발진흥지구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진흥하려고, 개발을 키우려고, 개발을 진흥할 주제.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요? 엄청 좋아. 하나 더 칠까요? 아주 중요한. 이건 값 올라가는 소리가 그냥 들려. 지정되는 순간에. 어느 목적대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하기 때문에 온갖 거 엄청 막 풀어줍니다. 이제. 아주 뭐 이거 개발을 막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특정도 제한지구는 앞에서 한번 예를 들었었죠? 청소년 유해시설 같은 거 특성시설을 못 들어오게 막는다라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막는 것만큼. 자, 우리 복합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용도인데 복합.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좋지. 이것도 좋지. 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존 지역에서 못 짓던 것들도 이 지구를 통해서 지을 수 있게 해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 좋은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 다 안 좋아. 예를 들어. 자, 이제 이거부터 들어갑시다. 근데 우리 경관지구는 일단 요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어느 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경관은 크게 두 가지잖아.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경관이냐.
인공경 반대가 시가지 경관이죠. 인공경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시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의 어떤 도시의 건물의 스카이라인 같은 거 이런 거 건물 스카이라인 같은 거 인공경관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경관을 보호할 것이냐 시가지냐 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말 그대로 녹아있어. 그럼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는데 특화니까 요건 자연경관을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붙여서 해석하면 돼요.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죠? 요거는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냐? 자연과 시가지 중에서 하나씩 특이한 것들 따낸 거예요. 따온 거예요. 특이한 것들. 여기서 하는 게 수변이에요. 여기서 하는 게. 이게 물숫자 주변변자 수변이거든. 한강변의 아름다운 경치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자연경관에 속하는 거죠. 그중에 수변을 따로 떼는 거야. 특별한 경관으로서. 그리고 여기서 따로 떼는 게 문화적 보존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 보존치가 큰 건축물 하면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주로 문화재 등의 경관. 인공경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원래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각각 특별한 것들 하나씩 떼내서 여기서 어떤 경관을 이거를 주의하시면 된다고.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반복을 통해서 느낌을 잡고 계시되. 자, 그래서 경관지구. 자, 법령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은 법, 2번은 영. 0에 따라 세분되는 거 있으면 2번으로 갈 거예요. 자, 먼저 경관지구로 한번 법에 의한 거 볼까요? 경관의 보존관리 형성으로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경관을 보존하고자. 이건 영이한 종류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자연, 시가지, 특화. 자연이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잖아. 자연경관 보호. 그러니까 말 뻔하잖아요. 다음에 시가지 경관은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어디? 시가지 경관을 보호유지 형성. 이게 시가지 경관지구란 말이에요. 시가지 경관. 그 다음에 C번의 특화 경관이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나와 있죠? 수변 하나 체크하시고 요것 또는 문화적 보존가 큰 건축물. 문화적 보존가 큰 요거 둘을 체크하세요. 특화 경관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경관이 수변과 문화적 보존가 큰 건축물의 경관지구니까 이곳에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건 당연히 들어가고 이 두 가지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동그라미 1번의 고도지구를 보시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겠다. 최고 한도를 밑줄 그어두시고 요거는 최저 한도로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시면 돼. 이 고도지구가 예전에는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둘 다 통제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좋다 안 좋다 쓴 게 요 셋만 좋은 땅이지 나머지 다 안 좋다 그랬죠? 이게 고도지구도 만약에 최저 한도를 규제한다면 이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최저의 높이니까 요거보다 크게 지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라고. 최고 한도만 통제해서 나쁜 땅이에요. 옛날엔 둘 다 있었어요. 옛날엔 고도, 최고, 최저로 나눠졌었단 말이에요. 아니야 지금은. 최고 한도만 있어서 최저 한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디귿번의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화재를 예방하려고. 리을번의 방제는 풍수의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려고. 그러니까 방제지구에서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화재를 예방하는 건 방화지구에 따로 있죠. 그럼 방제는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등 화재만 빼고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겠다. 이게 방제고, 방화와 달리 방제지구는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 따라 둘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자연과 시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이잖아. 이 말 좀 동그라미 2번을 보셔야지 이건데, 이 자연과 시가지는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시가지, 안 사는 곳 자연상태. 여기에 따라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달라서 둘로 구조하는.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방화는 화재만 예방하기 때문에 따로 장소 따질 필요도 없고, 방제는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에 따라 나눠집니다. 자, 그거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다시 방제. 시가지 방제 먼저 볼까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건축물 인구가 이미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하다. 시설 개선 밑줄 그으시고, 시설 개선을 밑줄 그으시고. 사실 이것도 그래서 자연방제를 먼저 보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B번에 자연방제 볼까요? 토지 용도가 낮은, 이용도가 낮은, 많은 사람이 안 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건축 제한 밑줄 그시고. 자, 해변, 하천변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어요? 위험해서 싫어요 거기? 싫다는 분은? 살겠다는 분 그저 뭐 옛날에 그 노래도 있고 엄마야 누나야 뭐 강변 살자 이런 노래도 있고 아름답고 반짝반짝이는 그 금빛 모래빛에 죽어요 그러다가 물난이 나서. 그런 곳을 상상하십니다. 그런 곳을. 거의 사람들이 안 사는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가 낭떠러지라는 곳이잖아. 낭떠러지 부근 이런 곳에. 하천변 같은 경우 옛날에 지금도 뭐 한때는 이게 그 하천변이 경치 뭐 그래서 별장용으로 이게 비쌌어요. 요새는 값이 떨어지잖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재해가 자꾸 재해 수준으로 자꾸 생기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해서 자꾸 심해져요. 처음에 괜찮다가도 한번 물난이 크게 오면은 통째로 떠내려갈 수가 있어. 글쎄. 위험하잖아.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하겠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이게 거의 사람이 현재 안 사는 곳인데 재해 위험이 있다? 건축 제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고 내가 건축허가 신청 들어와서 집 짓겠다고.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시가지라면 이미 인구가 사람 많이 사는 곳이죠. 사는 곳이니까 많이 사는 곳이라 건축을 제한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 또 못 들어오게 막아서 뭐해? 이때는 건축 제한이 능사가 아니고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 하겠다는 얘기지요. 다르죠?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동그라미 1번으로 오셔갖고 보호지구 보십니다. 보호지구. 법에서 보호할 것들을 열거해 놓고 있어요. 문화재니까 중요시설물이니까 문화적 상태로 보존가 큰 지역의 보호 보존에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지구는 보호 보존하겠다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재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중요시설물과 이 중요시설물도 느낌 좀 잡아두시면 좋아요. 막연히 중요하다 해서 아니잖아. 중요시설물에서 어떤 시설을 보호할 것이냐, 어떤 시설을 보호할 것이냐. 항만, 공항 등 0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0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는데 0에서는 안 정해놨어요. 그것도 안 정해놨네. 하여튼 요 보호지구는 보호할 것들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 0에 한 거 보세요. 0에 한 거 보세요. 디귿번에 옆에 페이지에. 요거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아니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중요시설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생태계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랑 여기 문화적 보존가 큰 곳의 특화 경관이나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좀 이따 읽어보시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역시 문화적 보존가 큰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문화적 보존가 큰 건축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경관지구의 한 종류고 여기는 보호지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문화적 보존가 큰 곳의 그냥 보호 보존하면 보호지구고 요거고 무엇을 보호하겠다? 경관을 보호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면 특화 경관이라고 그거는. 지구는 중복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지구 중에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보시면 문화재나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보존.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치가 크다. 그럼 문화적 보존치가 크다. 이 중에 하나. 아까랑 거의 같은 얘기죠? 그런데 특화 경관에서는 그곳의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경관 얘기는 없죠? 보호지구의 한 종류니까 보호보존만 들어가잖아. 그거하고 구별하시라고 그냥 비슷한 걸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가 나오는데 이 중요시설물이 무엇인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아까 항만공항 등 법에서는 0으로 정하는 시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0으로 정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책이 없네요. 적으세요 그냥. 여기서 중요시설물에서 보호할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물을 아는 게 문제를 내면 그것도 중요시설물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항만공항은 법에서 인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항만공항은 여기도 들어가는데 항만공항에다가 공용시설
공용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 이렇게 적어두세요. 교정 및 군사시설을 얘기합니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요게 중요시설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물에. 여러분 지금 97쪽에 디귿번의 보호지구 중에서 B번을 하고 있어요. 중요시설물에서 중요시설물을 체크하시고 거기다 적어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시설이 무엇인지를 정해놔야 되는데 그게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건 예를 들어 전쟁 등 유사한 상황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시설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항만, 공항은 원래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할 때도 항만, 공항이 폐쇄된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면 말라 죽습니다. 그럼 새로운 인력이나 그 장비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항만, 공항 기본이고, 공용시설이 들어간다고. 공용시설이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공청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공용시설이에요. 공용시설 보호를 해줘야 되지. 그리고 교정, 군사시설이 들어간다고. 군사시설은 아시고 교정시설이 교도소, 가마원 이게 교정시설이죠. 군사시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교정시설도 보호를 해줘야 돼요. 여기 들어간다고. 다른 거 아니에요. 교정시설은 뭐 교도소 이런 건데 어차피 범죄인들인데 보호하지 말까요, 이거? 그래서 교정시설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적국이 교정시설을 적국 수준에 넘겨준다 하려면은 그 교정시설에 갇혀있던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제일 그쪽에서 나서서 이쪽을 칠지도 몰라. 요새는 뭐 민주국가까지 좀 안 그랬고 옛날부터 원래 그래요. 옛날부터 전쟁한다 그러면 적국의 감옥에 있으면 그거부터 한다고. 그거를 이제 풀어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엄청 협조를 잘해서 그죠? 이쪽에서 보면 적국의 앞잡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괜히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항만공항, 공용, 교정군사시설. 자, 생태계 보호직은 당연히 하시고 뭐 야생동식물, 서식처 요거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셋. 다시 쥐락지구 갑시다. 쥐락지구. 다시 하면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지. 96쪽의 법에 눈길에 머물러야죠. 자, 쥐락지구 보시니까 어디에 녹지, 관농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하나의 취락을 정비한 지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취락을 정비역에서 지정한다는 겁니다. 취락, 집이 모이는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어느 곳에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취락지구와 개발 복합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어요. 이거는 법에서는 취락지구를 지금 읽었던 게 법에서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나중엔 이것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거부터 설명드리는데 지금 읽었듯이 취락지구를 지정하시면 어디에 지정할 수 있냐?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에 들어갈 수 있고 구역 중에서는 개도시 수입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구역이 두 군데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나타내는데 아닌 것은 해서 문제 낼 수 있잖아. 자,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녹지, 비도시에 왜 들어가는지. 여기. 그러면 주상공에는 집들이 있어도 여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녹지, 비도시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긴 안 돼, 주상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되는지. 자, 우리 주상공은 상대적으로 개발할 때가 비싼 곳이에요. 여기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 쳐봐요. 땅값도 비싸. 거기 집값도 비싸. 이 비싼 집을 사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주상공에 지금 집 있다. 망가졌어요.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이 셉니다. 오늘 좀 추웠나요? 벽에 금이 매우 큰 게 가서 온통 집안이 냉장고처럼 그냥 시원하게 바람이 샥 들어오는 그 추운 바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고칠 거예요? 아니면은 행정청이 취락지구 지정해서 정비를 도와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바로 고치죠? 지정할 필요? 없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라고. 아니 여기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망가질 때 스스로 고치지 이거를 못 고치겠나고요. 능력상. 고치죠? 도와줄 필요 없죠. 그러면 그래서 녹지 비도시에 주로 시골에서 많이 합니다. 시골에서 녹지 비도시에서 취락은 근데 취락이 망가졌을 때 글쎄 스스로 고칠 능력이 안 될 때 취락을 정비하는 걸 도와주려고 지정한다니까. 이게 녹지 비도시에 들어가는 취락지구예요. 우리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유명해. 개발제한구역이 이것이 자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만 그려볼게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면은 엄청나게 개발을 막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 기존에 있는 집에서 뭐 증축 새로운 거 신축 거의 못해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에서 불법으로 개발지역을 훼손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개발에 한이 된 사람들이지. 개발에 한이 맺혀갖고 나무다 베버리고 그냥 막 거기다 건물 막 새로 막 짓습니다. 신나게. 그런데 이렇게 개발지역을 훼손하게 되면은 관리하는 행정청이 관리 못해서 훼손 현장을 그죠. 행정청도 괴롭고 양심이 있으면 여기 개발한 사람도 마음 편하진 않아요. 안 들켰을 때 괜찮지 언제까지 안 들켜 이게. 특히 요새는 막 드론이 발달하고 이제 항공 촬영하게 되면 항공 촬영으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전엔 이제 발견을 잘 못해 갖고서 나중에 가서 막 훼손된 현장 막 TV에서 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항공사진이 발달돼서 더 이제 하여튼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농사 짓고 안 짓고 다 하여튼 뭐 훼손됐어요. 항공사진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찾아오겠죠 이제? 원상회복비는 떨어집니다. 원상회복 하라. 그럼 저 짓던 거 다시 부셔야 되고 나무 베냈던 거 심어서 키워야 되고 안 내고 버텨요? 이행강제금 계속 나옵니다. 형사처벌도 당해요. 불안하잖아. 이런 현상 서로 간에 남을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괴롭기만 하면서 개발지역을 파괴되는 이런 현상을 조금 완화해보자 해서 나온 게 취락지구예요. 그래서 이곳에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기존의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취락지구에서 행위전을 상대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주 큰 건 안 돼도 웬만한 것에 신축 중추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취락지구에서는. 그 취지는 불안에 떨면서 제발 불안에 떨면서 개발하지 말라는 곳 좀 제발 손대지 말고 당신도 편하지 않을 거 아니냐 들키면. 처음 개발하고 싶으면 여기 취락지구를 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취락지구로 옮겨와서 여기다 집 짓고 살면서 여기를 개발하라. 여기 손대지 말고. 이게 여기 취락지구 지정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구역 중에서 나중에 등장했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오늘 구역 못 나갑니다. 영도구역 다음 주부터 하는데 다음 주 초에 배워보시면 개발제한구역과 규모 차이는 있지만 지정 목적이나 제한하는 모습은 거의 비슷한 게 개발제한구역과 닮은 꼴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신설되면서 개발제한구역처럼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다른 데는 안 돼. 그런데 0에 따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건 아까 보호할 것들 세 가지니까 보호할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그대로 분석하면 돼요. 왜 이렇게 둘로 나눠지느냐. 취락 앞에 이게 붙었잖아. 그럼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 집단화된 취락. 녹지 비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 취락이라 해요. 녹지 비도시에 있는 취락이라면 그 집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이걸 집단 취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림 그렸듯이 여기 취락지구를 풀어줄 테니까 여기 옮겨와서 살면서 여기를 개발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 취락지역에 있는 취락은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그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게. 그러면 그대로 집단 취락은 어디에 들어가는 취락을 얘기합니까? 개발지역에 들어가는 취락을 그대로 보시면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에는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들어왔지만 0의 종류에는 없어요. 법령 불일치가 생겨서 원래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야 돼. 집단 취락에. 그런데 법을 개정하고 나서는 0을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도 개정이 안 돼 있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할 수는 있어요.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잖아 법이. 특별법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0에 지금도 안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0의 내용을 물으면 그대로 집단은 개발자 취락만 얘기한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지정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죠. 종류는 없지만. 그래서 바로 보세요. 여기 그대로 취락지구 옆에 보시면 자연 취락이 어디? 녹지와 관농자에 들어가는 거. 집단 취락은 개발지향구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개발진흥지구 들어갑니다. 특정도 제한지구 들어가요. 아이고, 개발진흥지구 들어가. 시업번에. 그럼 우리 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를 보시면 무엇을 개발할 것이냐? 주상공, 세근행 다 나옵니다. 아니, 주상공이 대표적인 개발 기능 아닙니까? 주상공에다가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까지 적어놨어요. 법에서는 이 기능을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0이 5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0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은 주거개발진흥지구라면은 어느 기능을 중심으로 키우겠다고요? 주거기능 중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이죠? 산업유통이에요. 산업유통이니까 산업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업기능. 유통이 얘기하는 게 유통물류기능이잖아요. 그럼 아까 법에서 열거한 중에 지금 상업만 건너뛰었어요. 주상공 중에서 주거기능을 위한 거 1번 나왔고 상 건너뛰고 공업과 유통물류를 위한 게 산업유통이고 그 밑에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고 그 아래 복합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기능 중에 둘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키우겠다. 둘 이상 기능이라 복합이 되는 거예요. 둘 이상 기능이라 복합이 되고 특정이면은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이잖아. 외의 기능. 지금까지 열강 기능 이 외의 기능 중심으로 특정 목적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법에 열거되지 않은 특정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특정 개발이에요. 그러면 뭐만 빠져 있어요? 법과 영의 종류 속에서 상업을 위한 것만 없어요. 종류 속에. 법에는 있어요. 상업을 위한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0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현재 0의 종류 5가지 중에서는 상업만 없죠? 다른 거 다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산업유통을 써놨는데 산업유통이지 상업유통은 없다고요. 혹시 종류로서 상업유통 얘기한다 이게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틀린다고요. 언제든 만들 수는 있어. 그런데 현재 종류에 없다. 상업은 없다. 이거 없다는 걸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냥 산업과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특정도 제한지구 보세요. 주거나 교육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0에 의한 종류 없고요. 그 앞에 그 밑에 복합용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를 밑줄 쫙 꺼두세요. 완화를 밑줄 쫙 꺼두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화된다는 점에서 좋은 건데 강화라면 틀리잖아. 강화라면 요게 나중에는 제가 영의학까지 좀 더 자세하게 기정지구까지는 제가 나중에 추가할 때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영의한 종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개발 수요가 몰리는 곳이면 원래는 기존의 지역보다는 이 지역보다는 좀 더 비싼 지역으로 원래 지역을 바꿔줘야 돼. 개발 수요가 몰리게 되면 지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역을 바꾸게 되면 지역의 행위 제한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 다 바뀌게 되죠. 요게 부담스러울 때. 원래 지역을 바꿀 필요는 있는데 다 바뀌는 건 부담스러울 때. 그러면은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은 손대지 않고 건축 제한만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풀어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지역 바꾸는 게 부담스러워 지역은 유지하면서 지역 바꾸는 게 아니고 복합 용도지구를 통해서 지역을 바꾸는 효과만 건축 제한만 풀어줘서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그 전에 못 짓던 것이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용도 구역부터는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많은 거 배웠어요. 많은 거. 근데 많은 거 배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역의 용도 지역. 용도 지역 틀 잘 잡고 하는 거. 외워두셔야 돼. 저거는 나중에도 계속 자꾸 연상해서 써먹을 테니까.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